흉악한 범죄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호신용품을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늘었다고 하지요.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옆에 동석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합석했다는 이유로 집에 가서 또 흉기를 갖고 와서 휘둘렀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이런 사건은 사실 옛날에도 있었던 사건이죠. 주치자가 난동을 부리다가 누군가가 다치는 사건.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어요. 한 명이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한 사건이긴 한데 네. 그러나 사건의 특성상 사실 최근에 흉기 난동 사건이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경계심이 높아졌을 뿐 사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아주 옛날부터 사실 흔히 일어나던 주점에서 일어나던 난동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난동 사건과 이제 흉기 그동안과 좀 나눠봐야 될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이 주치자에 대해서 조금 관대한 것 아니냐라는 평가도 또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인명 피해가 나지 않고서는 사실 주치자의 이런 난동이나 폭력 사건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해버리면은 네. 사실 반의사 불벌죄이다 보니까 다 증발해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재래시장에서는 언제나 일어나는 그런 흔한 사건들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번에 경각심이 높아졌을 시점에 뭔가 조금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치료를 좀 강제할 수 있게 이렇게 법률도 좀 개정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분도 병원에 입원했던 전력이 있는 분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서 아마 치료를 계속 받았으면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에도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양손에 들고 이제 경찰관과 대치하다가 잡힌 남성 오늘 영장 심사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해야 할 의도 없었다. 또 경찰이 많이 와서 놀랐다라고 주장을 해서 이 법원이 일단 구속영장까지는 기각은 했어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무슨 살인 예고를 하고 별로 관계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게 지금 입증이 돼서 그래서 아마 구속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오늘 이제 이야기 해명하는 법원에서 해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은 지금 흉기도 지금 이 난동을 부리기 위해서 흉기를 구매를 따로 한 게 아니고요. 이분의 직업이 일식집의 이제 조리사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상당 부분 잘 이제 일상생활을 했는데 아마도 이게 영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었잖아요. 3년 동안 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져서 상당히 최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모친과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은평구에서 이제 흉기 난동을 부리면서도 모친을 데려다 달라고 계속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친과의 갈등으로 화풀이성으로 지금 이렇게 흉기 난동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는 이 사람이 이제 주목을 끌었던 건 흉기가 7자루가 더 있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일식 조리사이다 보니까 본인이 주방에서 쓰던 용기를 한꺼번에 가지고 다녔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이 사건을 위해서 따로 흉기를 구매하거나 이런 전적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면 최근에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이제 이 모든 정신병이 이 범죄와 연결된 건 아니지만 정신병 치료를 받다가 끊었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저 은평구 사건도 조울증 진단을 사실 받았었어요, 4년 전에. 그런데 조울증이라는 게 기분이 굉장히 양쪽 극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기분이 변화를 하는 시점이 되면은 지금 이렇게 일종의 액팅 아웃이라고 얘기하는데 외연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간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특별히 환청이나 환각 같은 게 없으면은 본인이 아프다는 느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약물 복용을 중단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끝에 지금 이렇게 해프닝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경찰 각 지역에 있는 뭐 파출소 지구대나 아니면은 경찰서에서는 흔히 이제 동네에서 난동을 펴가지고 입건이 되는 사람들이 누군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중에 일부는 응급 입원을 보내기도 하고 경찰 담당 경찰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경찰은 3일밖에는 입원을 시킬 수가 없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치료가 사실 지금 이 사건처럼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 지속시켜야만 하는 그런 일종의 강제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은 응급 입원 이후에 행정 입원으로 그것을 유지시키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행정 입원을 지자체의 장이 명령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선출직인 지자체의 장이 이런 민원이 발생할 만한 행정 입원 조치를 취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행정 입원 제도는 다 망가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법무부에서는 사법 입원 제도로 좀 바꿔보자. 예컨대 법원이 지자체 대신에 네. 법원은 선출직이 아니니까 사실 말이 되는 게 법원이 이제 전문가들의 감정을 통하여 만약에 입건된 사람 중에 지속적으로 3일 응급 입원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면 법원이 명령해서 치료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렇게 해서 좀 교체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나중에 뭐 잠깐 다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자체 단위에서 이제 응급 입원 이후에 이제 대응 센터를 마련해서 그 응급 조치, 정신 건강적인 응급 조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대응 센터를 마련을 하자 하는 게 아마 행안부 안으로 지금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사건 얘기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서는 흉기를 들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잡혔어요. 보니까 이건 특정한 인원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좀 위협을 했기 때문에 이걸 네. 좀 다르게 볼 수 있습니까? 이 사건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환청을 호소를 하고 있답니다, 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현병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네. 만약에 정신병력이 그전에도 있다면 이제 조현병에 기인해서 지금 뭐 온라인상에 사실은 살인 예고글 뿐만 아니라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보면 특히 이제 양성 증상이 심한 조현병 환자들은 굉장히 좀 이 그 불안감을 느끼고 뭐 아무래도 망상도 심해지고 피해 망상 같은 것이 그래서 지금 이런 사건으로 서현역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 사건도 환청을 호소하고 있다니까 그런 이제 사건의 개연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정신병력이 없으면은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은 흉기 난동 끝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니까 아마 환청을 이제 허위로 호소하는 걸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병력을 보고 네. 지금 이 사람이 원래부터 조현병 환자였다면 예컨대 치료가 왜 중단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할 것이고 조현병 병력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이 증상이 도대체 어디서 유래했는지 좀 더 확실한 정신감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질환에 기인한 행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상을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현이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저희 같이 보도 채널 같은 경우에는 흉기 같은 경우에 모자이크 처리도 하고 네. 잘 안 보이게 하는데 네. 일반 SNS에 올리는 일반인들은 그걸 여과 없이 올리다 보니까 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뭐 방법은 없습니까? 방안이나 대처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사건이 심각하다기보다 네. 몇몇 이제 심각한 사건이 한 서너 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영상이 확대 재생산이 돼가지고 지금 온라인에는 클릭 몇 번만 하면 지금 신림역 사건의 조선 사건이나 조선 이제 그 흉기 난동이나 서현역 사건이나 사실은 전부 다 재가공이 돼서 수없이 많이 재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심지어는 편집돼서 쇼트라고 하죠. 짧은 영상으로까지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범행을 하는 그 순간 영상이 이제 확대 재생산이 되는 이런 일들은 사실 막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표현의 자유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뭐 가치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다 네.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만큼 확대 재생산이 되는지 뭐 정부에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 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수는 4건, 뭐 3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문제는 확대 재생산되니까 그것을 보는 일반인들은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렇죠. 데다가 문제는 이제 뭐 아무래도 합리적인 판단 능력상에
하자가 생기는 이제 정신질환이 좀 심각한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그 숏폼 때문에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현역 사건 같은 경우에 결국 그 영상 때문에 피해 망상이 심화돼가지고 지금 흉기 난동이 벌어진 거잖아요. 스토킹을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 스토커들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내가 먼저 스토커를 공격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서현역 사건의 주인공의 그 현재의 주장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위험한 뭐 그 상황을 유발하는 이 쇼트폼에 대해서 영상 재생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대응을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이런 영상들이 재생산되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지나가다가 조금만 이상하면 요즘에 신고 많이 하던데. 네, 맞아요. 신고가 뭐 네. 보니까 칼갈이 차를 놓칠까 봐 또 들고 가다가 네. 오인해서 흉기 난동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오인해서 신고하는 게 오히려 또 피해를 줄일 수 있지도 않을까. 신고를 잘하면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은? 뭐 신고를 오인해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허위 신고 같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말도 못하게 경찰력이 낭비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허위 신고에 대하여 이제 경찰이 대응하는 방식을 살인 예고를 해도 똑같이 대응을 하게. 왜냐하면 살인 예고만 하고 사실은 진짜 무슨 흉기 난동을 실행 가능성도 없는 지금 살인 예고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반이 10대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허위 신고나 진배 없기 때문에 허위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경찰력이 지금 말도 못하게 낭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하. 국민들은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고 그러면은 이런 이제 살인 예고글이나 허위 신고나 이런 것들 좀 더 엄벌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법무부에서 안으로 나온 게 뭐냐면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하는 방법을 네. 이제 도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굉장히 저는 그건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컨대 지금 살인 예고글 장난으로 올렸다가 만약에 뭐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이 한 300만 원쯤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네. 사실은 돈이 무서워서 사실은 함부로 그렇게 글을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교육도 필요한데 그렇게 민사적으로 당사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만드는 것도 좋은 대안 중에 하나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뭐 허위로 올리거나 아니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되니까 네. 호신용품을 내가 스스로 구입을 네, 좀 네, 해야겠다라고 네, 해서 네, 여러 네. 가지 방법을 좀 마련을 하는데 네.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불안감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면 네. 호신용품 구매도 뭐 유용할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호신용품 중에 네. 인명에 심각한 어떤 손실이 발생할 만한 호신용품들이 있어요. 아, 예를 들자면 지금 나오는 저런 전기 충격기나 또는 이제 그 외에도 뭐 지금 저렇게 가짜 총일지 모르지만 여하튼 저렇게 생긴 총기 같이 생긴 것들 그리고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이제 물품들이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금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 뭐 너클 같은 거는 금지 물품이거든요. 구매를 일반인들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뭐 상대가 누군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알지도 못한 상태로 너클 같은 거를 구매하게 온라인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너클로 일어난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사고 팔고 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신용품도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주의를 도움을 요청할 정도의 호루라기 이상 네. 뭐 굉장히 소리가 크고 전자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호루라기 이상 사실 호신용품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는 뭐 경찰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비상벨 이상도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물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게 되면 급할 때 사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상대방에게 만약에 뺏기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를 공격하는 또 다른 이제 흉기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위험한 물품을 많이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그러면 약간 보면 이런 상황이 만약 맞닥뜨려졌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호신용품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도망가는 방법이 제일 뭐 일단은 주변에 빠른 속도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자면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루라기를 권해드리는 건 사실은 호루라기 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몸에 지니고 다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야밤에 이제 그런 아주 멀리 퍼지는 소리가 들릴 때는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는 사실 촘촘히 다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112에 신고를 누군가가 해주시면 그러면 금방 경찰이 이제 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리고 혼자서 산책을 하시거나 등산로를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은 좀 당분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 아무래도 이제 두 분 이상이 이제 움직이시는 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대책을 좀 많이 내놓는데 뭐 CCTV를 늘리겠다. 네. 아니면 뭐 자율 방범대 지원, 경찰의 순찰 활동 강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지자체에서 CCTV 사각지대에다 CCTV 설치하는 건 그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CCTV도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고 AI를 좀 더 활용하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첨단 기술들을 활용하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영상에 있는 위험 인자들을 파악을 해서 자동적으로 신고가 될 수 있게 이렇게 치안 시스템을 좀 더 첨단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는 지금 그것 외에도 뭐 다양한 종류의 이제 뭐 자치 활동, 뭐 어떻게 보면 자율 방범대 활동도 상당 부분 뭐 유용할 거다. 왜냐하면 경찰이 곳곳에 지금 다 이제 배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자율 방범대를 여러 명을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도록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이제 불안을 뭐 줄일 수도 있고 사실은 치안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은 나왔지만 이제 살인 예고글 쓰는 사람한테는 이제 벌금이라도 세게 매겨야 된다라고 했는데 살인 예고글을 쓰는 뭐 10대들도 많다고 하는데 네. 쓰는 그 심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거하고 봤더니 네. 뭐 사실은 구속시킨 사람들은 거의 20%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왜 쓰고 있냐 하고 보니까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꽤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명 가까운 친구들이 10대고 그 친구들은 뭐 온라인 속에서 아무래도 그런 거를 게시판에 올리면 클릭 수가 일단 늘어나니까 주의를 좀 끌고 싶고 인정 욕구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세게 20명, 30명 이렇게 지금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터무니없는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살인 예고글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벌금 등으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좀 아주 뜨거운 맛을 한번 보게 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부모님들이 사실 뭐 벌금이라도 나오면 부모님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도움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육도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과정을 좀 거치는 게 다 같이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살인 예고글과 관련하여서 지금 우리가 한번 주목해야 될 거는 지금 이게 이제 한동안 피크를 때리고요. 네. 지금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영원히 이렇게 살인 예고글을 계속 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대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뭐 7월 그러니까 8월에 첫 번째 주에 167건 그리고는 77건 지금 45건까지 줄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경각심이 생기면서 점점점 터무니없는 글들은 지금 줄어져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고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분들께 이게 큰 일이 될 수 있음을 좀 교육을 시키는 노력 같은 것들 함께 해주시면 현저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흉악한 범죄 속에서 여러 가지 대책과 관련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